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궁금한 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좀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 에런 저지죠. 61호 홈런을 다 쳤고, 그리고 또 푸틴은 이렇게 또 전쟁을 또 뭐 핵 단추를 누른다 만다 하면서 요들을 또 구입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20, 30년 뒤에 제 손주한테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 하고 이제 얘기해 줄 게 굉장히 많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그 시대가 어떻게 됐든 항상 초인류 관심이 뭐 하여튼 부동산인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다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수일 건데요. 이 부동산 관리 정말 현대 사회에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수도 잘해야 되지만 또 매도 타이밍 적절하게 잡아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관리도 부자 되는 상황 중에 또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이 부동산 관리 이런 쪽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이고요.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먼저 부동산 정보 제공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가칭 영답동 2구역의 그 동에서 지금 진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근방에 그 구입한 그 신축 빌라가 신축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네.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구매한 신축 빌라가 그 주상복합 등 다른 방법의 재개발이 가능한 확률이 있는지, 그래서 매도하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용답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영답동 3-9번하고 10번지입니다. 3-9와 그리고 10번지를 가지고 계시고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그리고 매수를 잘 하신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문의 잘 주셨고요. 예. 제가 말씀 주실 때 주소를 한번 체킹을 해봤고요. 예. 근데 제가 보는 뭐 관점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말씀하신 구역,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예. 용답역을 기준으로 해서 용담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용답동 일대가. 예, 예. 그 위쪽에는 하여튼 뭐 개발들이 아주 그냥 붐이 엄청 일어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예. 주택 같은 곳들을 보면 예. 지금 이 제가 표시되고 있는 요렇게 해놓은 곳이 가칭 이제 용답 1구역하고 2구역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예. 얼핏 보니까 우리 용답 2구역에 우리 시청자님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일단 우리 주택을 지금 해당 주택을 매수하신 가장 큰 이유는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개발 효과를 보시려고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지금 중도금 납부하고요. 올 네. 금년도 12월 30일이면은 네. 준공이 될 겁니다. 아, 네. 올해 이제 준공 예정인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예. 실입주 같은 경우는 내년 봄 시장 쪽을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세입자를 받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용답구역이 뭐 같이 이제 뭐 1구역이다, 2구역이다 해서 이쪽에 재개발 붐이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었거든요. 따져가 보면 2014년도부터 나왔던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되다가 안 되다가 가다가 말다가 이렇게 막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근에는 이만한 입지가 없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이 재개발 독려 정책 이런 것들의 좀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 등에 힘을 입어서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구역의 지정에 그러니까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예. 다시 포함하기가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애당초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곳을 가는 것도 방법인데 일단 시청자님한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를 좀 크게 볼게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지역 주변으로 보시면 다 이제 개발 다 아파트들이 들어설 땅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용담역 주변으로 해서도 이제 뭐 역세권 개발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지금 뭐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 30%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정도의 동의율을 지금 얻고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온 관심이 지금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지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버티는 방법이 되겠죠.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셨는데 이게 버틴다고 해서 나쁜 걸 가지고 버틴다기보다는요. 예. 일단 여기 집들 다 허물어질 거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됐든 신속 통합 기획이 됐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의 성격을 띈 것들은 민영 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부 쪽에서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손이 작용하는 것이 있고 또 예. 공적인 것이 작용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예. 적어도 앞으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 재개발 쪽에서는 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예. 이 민이 작용하는 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즉 굉장히 속도는 빨라질 거라는 소린 거죠. 예전에는 보통 한 12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한 7, 8년 안짝으로 그러니까 10년 안짝으로 해가지고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은 내년에 입주한다라고 보면 한 뭐 전세를 한번 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전세 뭐 그 임대차 또 보호법에 의해서 그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세입자 한 두 번 정도만 들이신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상당히 주변은 아파트 존으로 탈바꿈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예.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서민주택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로 대변되는 서민주택들이 꼭 우리 용담역 주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많이 없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에는 꼭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빌라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이거는 뭐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주택에 대한 빌라에 대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이 지역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들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이런 빌라들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희소 가치는 생길 거고요. 어차피 굉장히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또 지어지는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뭐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요.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서민주택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더블 역세권 내에 있는 신축 주택이다. 이렇다고 보면 임대가 상승을 통한 매매가 상승으로의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한번 판단이 되는 거고 재개발이 될까요?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은 힘들다. 힘들 다만 수밖에 선주택 없고요. 공급으로 해서 네, 기존에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지역도 그 주택 주변으로 보면 예. 일반 그냥 노후주택들보다는 굉장히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상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밀집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존 주택들, 노후주택들만 몰려 있는 곳들도 쉽지는 않은데 또 상가까지들 같이 곁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구역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예. 껴주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척 구역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은 좀 갖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단기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에 실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셨죠? 지금 12월 30일까지 중도금 플러스 나머지 잔금까지 5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안고 또 어차피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실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전세는 얼마에 한 3억 정도에 나간다고 합니까? 예, 아마 그 정도 부동산에서 아직은 공인중개사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2억 7천 정도가 되겠네요. 실투자금 정도가. 예, 5억 7천 매매가에 전세가 3억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 그렇다고 보면은요. 예.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얘를 가지고 가면서 끝까지 보유 전략을 쓰는 것보다는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갈아탄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지금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블록 자체는 예. 아예 이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곳도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 용담역이 답심이라든가 꼭 용담 역세권 개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바로 건너에 답심리 역세권 개발도 한참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앞쪽에 답심역 아래쪽으로 해갖고 아파트들이 지어지는데 이쪽에 대한 사업성들 공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말씀하셔도 가칭 용답 2구역이니 용답 1구역이니 이런 데의 진행 속도를 봐서 이 맞은편 답심역 위쪽으로 될 거거든요. 이 답심리 두산 위부 좌측 답심리 초등학교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 위쪽에 있는 블록도 여기는 지금 그림이라는 게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투자금은 훨씬 적게 들어갈 거고 아예 같은 기다리기 전략을 쓴다고 하면 새로운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는 아예 그림이 다 그려진 거의 완결이 제가 보기엔 거의 끝나간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증가해서 매매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가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서 뭐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예, 그 앞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나 거기가 상가 사이에 낀 것이라요. 네네. 지방복합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그러니까 대비해가지고 그거는 단기간- 우리가 이제 예, 보유 전략이라고 해서 예, 그냥 시청자님의 희망 사항에 그냥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률이 큰 쪽, 좀 더 수익이 큰 쪽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일단 계약하시고 지금 중도금도 하시고 했으니까 저도 쉽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결론이 다 난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진 더 희망적인 곳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소득이 없어서 이걸 처분해야 하는데, 네. 이것을 처분을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없지만은, 그래도 빨리 해야 아니면 제가 한 2, 3년 정도는 여러 가지 버틸 여력이 있는데, 한 몇 년 후에 이걸
그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처분하는 게 옳은지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지금 TV를 같이 켜두고 계시는데 볼륨을 완전히 꺼주셔야 전화 목소리가 더 잘 들리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볼륨 낮춰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어떤 곳에 어떤 아파트일까요? 예,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전망에 예. 대해서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뭐 당연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니까 1988년 88 올림픽 때 지어 준공이 된 거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재건축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예. 한번 우리 아파트는 고비를 한번 먹었었잖아요. 2019년인가요? 예. 워낙 유명한 아파트다 보니까 뭐 올림픽 선수촌 올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이때 정밀안전 진단을 했다가 고배를 한번 마시고 C등급이 나왔어가지고 예. 새로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2021년도에 D등급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예.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되겠죠. 예. 뭐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정밀안전 진단, 이 안전 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예.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수혜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세대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500세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거기에 용적률이 한 130에서 140, 그러니까 140%가 안 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138% 정도.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당연히 이 정도의 용적률이라고 보니까 당연히 대지지분 뭐 높겠고, 그러니까 즉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권 거의 1등 아파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아무리 이쁜 옷이라고 해도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은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상승기 때 있잖아요. 예. 상승기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파르고 빨리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띠고요. 가격의 흐름을 띠고 예. 부동산의 하락 시장 있잖아요. 예. 하락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먼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니까. 재건축 아파트라는 건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는 건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실거주할 즉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전세입자들이라든지 월세입자들 아니면 실제 내가 거주하는 거주민들도 일단 살기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노후화됐으니까. 예.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의 특색이 상승기 때는 어차피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고 신축 가격으로 해서 쭉 끌어올라가는데 우리 집도 이제 신축으로 될 건데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일반 분양 가격들도 높게 책정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분양에 대한 흐름 시장이 좋다 그러면 건설사들도 막 뛰어들어가 해서 하여튼 재건축에 대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면서 가격 그 속도감에 비례해서 가격 상승도 엄청 빠른 게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에요. 예.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먼저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갖고 있기에는 세입자 맞추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손절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기게 되면서 갖고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가격은 올라서 갖고 세금에 대한 것들은 이제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이 부동산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실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그 금액들도 조정이 받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간으로 오르기는 쉽지가 않고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한 2, 3년 정도는 아까 처음에 본인 소개를 하실 때 버틸 요량은 있으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뭐 2, 3년 버티면 재건축이 다시 탄력받아서 가겠느냐? 또 그것도 쉽지는 않을 분위기거든요. 아,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은 뭐 거의 뭐 서울시에서 최고라고 치고 있는 아파트고 또 이만한 입지가 없고 완전히 숲속 공원에 있는 최신축,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 할 거잖아요. 예. 거기에 강남 3구인 송파구에 떡하니 들어가서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그러면 향후 미래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은요. 요거 증여는 하실 수 있으세요? 증여요? 네, 자녀분한테. 아, 예, 그건 가능하죠. 저는 이런 아파트를 매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아까울 것 같고요. 예, 예. 이번에 매도하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인생에서 다시 매수하기는 재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퇴직도 한다고 하시니까 자녀분한테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에 대해 비례해서 자녀분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세요. 예,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역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가시라는 소리예요. 예, 매도 고민하지 마시라고 절대. 예, 답변 됐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향후 시장 흐름도 좀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아파트를 지금 2년 정도 살았는데 네.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전세로 놔야 될까 궁금해서요. 자,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네. 시흥의 센트럴 네. 푸르지오예요. 센트럴 푸르지오 지금 2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 전망이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매도하시고 살펴보시는 지역도 있으신가요? 저기 양주 노르웨이 숲이요. 시흥에서 양주로 이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시세 차익 네네. 여력이 있는지 전망 궁금하신데요. 네, 네네. 전문가의 의견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신천역 쪽에 있는 이제 푸르지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요거는 이제 뭐 아주 신축 아파트잖아요. 네네. 신축 아파트의 초고층이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고 네. 얘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거주 중이신데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 저기 양주 내년에- 옥정지구, 네네. 양주 옥정지구에 이제 노르웨이 숲이라는 네. 아파트를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가실 건데 네. 일단 양주 옥정지구 먼저 살펴드리면 요 노르웨이 숲이 있는 그 아파트 그 양주 옥정지구 일대가 그 7호선 연장 개통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쪽에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정부 구도심. 그러니까 새로이 네. 꾸려지는 의정부 말고 의정부를 봤을 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좌측은 의정부 구도심이라고 하고 우측 밀락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의정부 신도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의정부 신도심 쪽으로 가로질러서 이제 양주 옥정지구로 그 7호선이 연장 개통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의정부 구도심에 있는 역량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네. 또 덕정지구 같은 데에 덕정 쪽에 네. 뭐 GTX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7호선 연장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상당히 네. 교통에 대한 개선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괜찮다, 갈아타셔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 전망까지 짚어드린 거고요. 네네. 이 시흥에 있는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주상복합 아파트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짚어드릴 거예요.
네네. 첫 번째는 주상복합의 특징으로 짚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공급량에 따른 걸로 이제 짚어드릴 건데 네. 결론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쉬운 걸요? 네, 전세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아주 좋은 시기일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네. 왜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프로조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격의 상승 흐름을 띠기 위해서는요. 네. 일자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생활 편리시성, 그러니까 편리성이라고 생활 편의성이 좀 좋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뭐 학군, 뭐 당연히 교통 이런 쪽들도 다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쪽들이 갖추어져야 일반 아파트의 대체 역할을 하면서 주상복합의 특징,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같이 가격의 상승 흐름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대표적인 게 강남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강남의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강남 지역의 뭐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라든가 아니면은 판교 같은데 그런 쪽에 그 4차 산업에 대한 일자리 풍부하고 그 분당에 대한 학군, 뭐 교통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뭐 판교 SK뷰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같은 주상복합들도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되면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신천역 앞에 있는 우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시흥 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 빼고는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까 네 가지의 그 역할을 봤을 때는 교통에 대한 호재 빼고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죠? 교통 편리성 빼고는. 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 교통 편리성마저 네. 이 공급량에다가 뺏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2026년까지요. 네. 2026년까지 공급이 이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 이 신천역 주변하고요. 네. 여기 그 시흥시청이 있는데 이게 그 장현지구 있죠. 시흥 네, 장현지구. 네네. 이쪽에 공급량들이 쏠려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하고 경쟁하는 쪽에 있는 거고 또 네. 시흥시청역 쪽으로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 네. 아까 제가 교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안산선 있잖아요. 네네. 영등포로 해서 여의도로 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네. 그 신안산선역이 여기 시흥 등곡해갖고 시흥시청역에서 꺾이게 되는 거잖아요. 광명으로. 네네. 우리는 서해선 따라서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시간이 두면 둘수록 더 입주할 새로운 아파트들이 신안산선 라인을 더 좋은 라인에, 그러니까 이 교통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마저도 뺏어갈 거라는 소리예요. 아.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박수 칠 때 떠난다고 지금이 가장 좋은 최고금을 띄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무주택이다 그러면 어차피 거주할 거니까 거주하면서 이 된설이 이런 지금 부동산 하락이다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다시 또 상승할 여지가 생기는데 네. 뭐 내가 살 집도 새로 있잖아요. 양주 옥정에 좋은 집도 또 있고 네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 있는 집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굳이 얘를 2주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정리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주상복합 우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네. 서울이라고 하면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네. 서울은 주택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첫 번째가 사연 그 상담자분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서울은 공급하려면 그냥 부시고 나서 새로 짓는 방법뿐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신천역 주변의 시흥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요 주변에 시흥 장현지구가 됐든 신천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됐든 네. 이 지역은 그냥 매입해가지고 그냥 도시 개발 사업으로 묶어놓고 개발해서 집 지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있는 것들 허물어 갖고 이주 정책 발휘하고 뭐 이런 골머리 썩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자라면 새로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 근데 그런 자리에 내가 그냥 계속 오래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분양받으시고 상당히 가격도 올랐을 텐데 정리하셔서 양주 옥정에서 또 새로운 또 부동산 관리 방안을 한번 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흥 쪽은 매도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매수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가 578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 편한 세상 천안역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대출이 한 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청약 계속해도 될까요? 가지고 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청약 당첨된 부분은 축하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출을 좀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청약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향후 시세 차익 여력은 좀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천안역이 되겠고 천안역 앞에 이제 이 편한 세상을 가지고 계신 이제 청약 당첨이 되신 건데. 일단 가장 직접적인 비교하기 좋은 게요. 요 앞에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라고 올해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지고요. 에듀시티라고 이름을 띄운 것처럼 주변에 학교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쭉 초중고가 포진해 있는 그만큼 교육이 학군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렇게 신축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0평대가 한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평대가 4억 선에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대출을 얼마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또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대출을 거의 최대치로 땡겨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요 아파트만 직접 비교했을 때도 이런데 전체 이 천안에 있는 천안 동남구 쪽을 모두 다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올해에 22년에 한 1.6배 정도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내년이죠. 23년에 약 3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적정 어떤 주택 공급량에 비해서 3배나 많은 또 초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후년에 24년에는 아주 폭탄입니다. 3.5배, 거의 4배 가까운 3.5배의 또 초과 공급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 그러면 전체적으로 2년 뒤에 4배, 7배, 8 공급 폭탄이 이루어지는 공급 폭탄. 그거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빚까지 내서 지금 새로 당첨된 건 물론 좋겠지만 빚까지 내서 대출까지 활용해서 앞으로 공급에 대한 위험 폭탄을 안고 있는 이런 지역에 내가 무리를 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한번 부동산 공부, 우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부동산 지식도 좀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안에 예정된 공급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청약 당첨되신 건 포기하시고 아쉽지만 다른 투자처를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일산 마두동에 백마마을 3단지 거주 중이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보유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보유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거주는 1년 정도. 네, 그러시군요. 마두동의 백마 3단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두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두동 백마마을 산다. 그 백마역 아래쪽에 있는 금호한양 아파트요. 네네네. 네, 요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얘를 지금 거주하신 지가 2년 됐다고요? 아니, 보유는 2년인데 거주는 1년 됐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백마마을 3단지에 지금 보유 2년 차. 2년 차 지금 거주 중이신 거고. 네. 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향후 전망. 지금 저희가 그 아파트가 한 3개 동이 PC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입은 한 거긴 한데 네.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지. 일단 백마역 아래쪽에 있는 그 백마마을 3단지 금호 한양 아파트의 향후 전망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데, 제가 일산 지역 이제 거의 제 방송을 좀 보셨으면 일산은 요런 거만 체크를 하면은 전망을 내가 비록 비전문가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떠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프로를 별로 안 보셨던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겠지. 일단은 일산 신도시에 조성된, 원래 왜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원부터 따지시면 돼요. 일산 네.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서울 도심의 그 주거 수요의 분산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산 신도시에서는. 교통이요? 그렇죠. 일산이? 교통이에요. 교통. 네. 당연히 서울 쪽에 대한 접근성이 되겠죠. 네. 우리 아파트는 보면 첫 번째 따져야 될 게 그건데, 또 백마역 있잖아요. 네. 경의중앙선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뭐 지금도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뭐 서울역이 뭐 신촌역이고 서울역이 마포 쪽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쪽까지의 접근은 쉽지 않겠으나,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원래 강남 쪽에 대한 대체 주역은 그래서 우리가 분당 쪽에다가 마련을 했던 거고, 일기 신도시가 네. 이 광화문이라든가 중구, 을지로 이렇게 서울 도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 쪽에 대한 주거 수요에 대한 그 분산을 위해서 일산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통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백마역이라고 하는 경의중앙선을.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뭐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데, 두 정거장만 가면 곡산역 다음이 대곡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가 있죠? 거기는 GTX가 GTX도 있죠. 있고. GTX. 우리 백마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는 서울 도심 쪽에 구도심, 종로, 중구 뭐 이런 쪽을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GTX를 타게 되면 바로 삼성동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권까지 아우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우리 집 앞에 거의 붙어 있는 백마역 타고 두 정거장 가면 이제 대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얘는 24년 개통 예정이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얘기했던 서울 도심의 주거 분산에 대한 역할을 기대했던 일산 신도시의 원 목적과 굉장히 상충하는 아파트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얘 자체가 가격이 뭐 부동산 하락이라도 급락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일산 신도시 하면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재건축이 되겠죠. 네네. 재건축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대단지예요. 1000세대 넘어가나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1000세대 넘는다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 세대 수는 모르는데, 일단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소리죠. 그리고 95년에 지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8년 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할 텐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이 되겠죠. 초소형 평형대가 한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 네네. 30평대, 흔히 말하는 중형 아파트 30평대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예. 용적률이 180%대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못할 건 아닌 거라는 소리예요. 네. 뭐 역세권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임대 좀 더 떼주면서 더 높게. 그래서 사업은 얼마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고요. 네네. 세 번째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메인 지역,
메인 지역과의 접근성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산이라는 데가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은 아닌 거니까. 네. 일산에서도 요 아래쪽에 장항 쪽 있잖아요. 예, 예. 이쪽이 뭐 테크노밸리다, 뭐 방송밸리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개발도 많이 되고 또 킨텍스 역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쪽과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 예, 안 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지역과의 접근성이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학군도 아이들 키우기에 초중고를 뭐 학교가 명문이다 아니다 이런 건 떠나서 일단 아이들 케어하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단지에 붙어 있거든요, 거의. 네, 네. 학교 보내기도 좋고 어디 뭐 골목 네. 딴 데 나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다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아, 교통적으로 괜찮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 있어, 살기에 불편하지 않는 메인 지역, 즉 마두역하고 정발산역 사이에 있는 메인 상권에 대한 접근성 괜찮아. 그러면 지금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투자로 갖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거주하시면서 그냥 버티면 GTX도 개통할 거고 이 테크노밸리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방송밸리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가시화 될 거고 또 재건축도 이제 뭐 25년 안까지 해가지고 뭐 현 국토부 장관이 새로 이제 완전 그 규제에 대한 바뀌는 것들을 정책을 다 발표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주하시면서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매도할까 뭐 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아. 그래서 향후 전망은 뭐 네네. 환하지도 않지만 어둡지도 않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충분히 거주하면서 보유하면서 거주할 만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매도하고 지금 내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거는 불안 요소를 그냥 폭탄을 안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만한 아파트를 내가 갖고 일산에서 살고 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면서 네. 이 프로 많이 시청하면서 부동산 지식도 많이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편안하게 거주하시고요. 향후에 매도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가 130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용인시 꽃매마을 힐스테이트 4차 매도 후에 대장동으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꽃매마을 힐스테이트 4차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문자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대장동 쪽으로 이주하는 게 괜찮을까요? 대장동이냐, 그러니까 이거 같네요. 대장동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성남으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분당 쪽으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대장동에 신축 아파트를 가느냐 분당 구도심으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주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주는 일단 편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 편의성에는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겠죠. 일단은 내 일자리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즉 일자리가 주변에 많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까지의 접근이 가능한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거나 뭐 더해서 아이들도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뭐 학군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거기에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 편의성, 그러니까 생활 편리 시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 편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곳들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즉 투자는 기본적으로 거주하기 좋은 데다가 투자하는 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만큼 거주하는 쪽에 대한 것들을 따지다 보면 여기에서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은 개발구역에 그냥 신축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장점이야. 뭐에 비해서? 분당 구도심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당 구도심과 이 대장동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신축이라는 거 빼면 모든 지표는 다 분당 구도심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거주에 대한 목적이 더 크시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분당 아까도 말씀드린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정책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지금 신축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편하거든요. 갖추어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해.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추후에 재개발, 재건축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지금 대장동의 유일한 약점으로 잡혀 있는, 그러니까 대장동에 비해서 유일하게 약점으로 잡혀 있는 신축이라는 부분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대장동 말고 분당 구도심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장동보다도 분당 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36번님의 문자입니다. 장안 힐스테이트 매도 후 마장동 세림아파트 이주 여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안동 같은 경우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갈아타기 대찬성인데 장안동에 있는 장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죠. 요 위쪽으로 해서 면목선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거 아니? 장안 힐스테이트가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장안 삼성 레미안과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 전체가 교통에 대한 지하철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거의 탑급으로 꼽힙니다. 즉 여기서 지하철 타는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 관내에서 이마만큼 멀리 떨어져서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힘든 지역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면목선이라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었는데 이번 달 15일이었던가요? 서울시의회 그 임시 본회의에서 보면 그 서울시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오세훈 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적자 걱정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즉 신림선을 예를 들었거든요. 신림선이 하루 이용객 수를 13만 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개통을 해서 하루 이용객 수를 체크를 해보니 5만 4천 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40% 수준뿐이 안 된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적자로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기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런데 거기도 그런데 여기 면목선이 그런 것들을 타당성을 봤을 때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면목선이 또 될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으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마장동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장동의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전진단까지 다 통과를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이니까 이 단계별로 또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서 가격은 상승을 할 거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이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벌써 발 담궜는데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왕십리 역세권이라든가 또 바로 역세권, 여기 한전 또 강북지사 김포로 이전하게 되면 거의 쌍두마차급으로 이쪽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갈아타시는 거 대찬성이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대1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오지는 않으시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 뭐 매도, 매수, 관리 방안, 세제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그냥 그때 제가 알아서 좀 더 긴 시간, 한 1시간 전후가 될 텐데요. 그만한 시간 할애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도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 궁금하신 분들 02-2638-3973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